자,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편안한 풍경 영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자, 5월 이제 올 초부터 연휴가 있었죠. 자, 공휴일과 휴일들 여러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편안하게 잘 보냈어요. 자, 그렇지만 잘 보내기를 했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시장이 좀 좋지 않고 그러면은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목매고 있으면 당장 어떻게 돼야 된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로 결국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산 종목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아랑곳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좋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아무리 자기가 여유롭게 한다고 해도 그 종목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보다는 잘 되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죠. 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 얘기는 거기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비단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뭔가 신경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경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와 다른 점. 자, 부동산 투자와 주식이나 암호화폐 이거 다 이렇게 또 어떤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동안 보면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부동산으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었어요. 그런데 주식이나 암호화폐, 암호화폐야 시장에 전면에 나온 지가 한 6, 7년밖에 안 되니까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이제 비슷하니까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큰 수익을 냈었어요. 부동산 사놓고만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또는 어떤 다른 부동산 이렇게 사놓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면 그냥 크게 올랐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심초사하지를 않아요. 왜냐? 부동산을 일단 사놓고 있으면 매일매일 부동산을 인터넷이나 또는 휴대폰에서 바로바로 샀다 팔았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부동산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부동산 한번 거래하려면 공인중개사 만나가지고 양자가 서로 만나서 서류 교환하고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런데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그냥 휴대폰에도 앱이 깔려 있잖아요. 컴퓨터는 물론이고 휴대폰에도. 자,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사고 싶으면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고 싶으면 클릭 한 번으로 팔고 그렇게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로바로 사고 팔고를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호가창을 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냥 몇 년을 잊어버리고도 그냥 있죠. 그냥 어쩌다가 풍문으로 요즘 무슨 어떤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든지 좀 떨어졌다든지 그런 얘기나 들을 뿐이죠, 부동산은. 그런데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그냥 휴대폰에 그냥 앱을 설치해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보니까 또 이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가 되면, 평가 금액이 줄어든 상태가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노심초사, 이게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매일매일 그걸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확 팔아버리고 엄청난 금액을 클릭 한 번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어떤 종목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 다 사는데 자기만 못 사는 것 같고 자기만 부자 못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역시 또 노심초사 하다가 이거 안 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또 클릭 한 번으로 또 확 사버려요, 그 종목을.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닌데요. 자,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으로는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덩치가 커지게 돼 있어요.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덩치가 커지니까 그만큼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전체 시장의 자산 규모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는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엄청나게 또 산 가격보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노심초사를 하고 거기서 팔아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건 과정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흐르면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더 올라버리는 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투자의 시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심초사하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를 두게 되죠. 샀다 팔았다를 잘만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올랐을 때 싹 팔고 내렸을 때 싹 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없으면 누가 투자로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돼요, 그것이.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장에서 이제 막 떠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는 바로 이때가 이제 사면은 안 되고 반대로 팔아야 될 타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시장에서 막 밤낮 뉴스가 나오고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장을 도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십 수백 년 동안 메이저들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대중들의 돈을 싹 다 쓸어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시장이 고점에 왔을 때, 종목의 가격이 고점에 왔을 때 전 세계의 메이저들이 거기서 더욱더 많이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올려버리죠, 가격을.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참여를 해요. 그동안 간을 보고 있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오르고 또 올랐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메이저들이 한번 술수를 부려가지고 더욱더 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메이저들은 주로 언론사의 대주주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한 또는 시장에 대한 좋은 소식을 띄우고 전 세계 대중들이 그 꼭지점에서 몽땅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글로벌 시대라 어떤 좋은 찌라시 또는 나쁜 찌라시, 메이저들이 뿌려대는 어떤 찌라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전 세계로 퍼지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도 않아요.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싹 다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다 참여하잖아요. 그럼 좀 이따 거기 꼭지점 찍고 바닥으로 쭉쭉 하락을 해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망연자실하고 기다려도 오르진 않고 계속 하락만 하고 나중에 팔아버리죠.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팔아버리고 더욱더 가격은 하락하고 해서 완전히 바닥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상당한 바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저 세계의 메이저들이 한 번 더 안 좋은 소식을 또 뿌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참고 기다리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몽땅 다 팔아버려요. 그럼 가격은 더욱더 곤두박질을 치죠. 자, 그럼 완전히 바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망연자실해서 멘붕 상태가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또 그 메이저들이 싹 다 사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또 다시금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완전 꼭지점에서 좋은 소식 내보내서 한 번 더 올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고 하락하고 그러면 완전 바닥에서 또 한 번 메이저들이 나쁜 소식을 내보내서 투자자들이 전부 다 팔아치우게 만들죠. 그래서 더욱더 확 하락을 하면 메이저들은 거기서 사요, 여러분. 거기서 사고 다시금 또 좋은 소식을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대중들의 돈을 다 쓸어가는 패턴과 메커니즘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되어 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메이저들의 이렇게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알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그럴싸하게 떠들어대니까 투자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죠. 그래서 웬만큼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매번 시장에 당하고 또 당해서 결국은 투자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투자로 수익 잘 못 내요, 여러분. 잘 못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까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말이죠, 딱 속기 좋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럴싸하게 앞뒤를 맞춰갖고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속고 또 속고 엄청나게 속고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완전히 엇박자를 두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진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헤매고 그러니까 뭐 작년 1월 20일 날 4,984원 최고점 찍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이 한참 넘게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그 가격을 넘기는커녕 거기서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도 훨씬 더 난 상태이죠. 4,984원이고 지금은 2,000원 갓 넘은 그런 상태이니까 절반도 한참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왜 안 오르냐 하고 매일매일 이제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고 조급증을 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불똥이 어디로 가냐면 뭐 누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샀다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심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원망해야 자신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딱 좋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괜한 사람 자꾸 어디 뭐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는 뭐 제 채널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뭐 제가 뭐 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정보를 알려드릴 뿐이에요. 여러분께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투자예요, 여러분. 단기 투자로 수익 못 내요, 여러분.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누가 단기 투자를 안 하겠냐고요. 단기 투자 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수익 못 냈어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지 않으면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뭐 투자를 하시겠다는데 그럼 뭐 투자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제 개념은 말이죠. 투자로 큰 수익을 내려면 돈에 이제 여유가 없고 당장 써야 될 돈이고 조만간 써야 될 돈이고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없어져서 시장 분위기에 부안해동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시장 분위기에 부안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결국은 다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리플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도 횡보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을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큰 수익을 내는데 이런 시간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투자를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무슨 여러분께서 기다리라고 제가 뭐 애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뭐 기다리지 못하고 뭐 팔고 다른 종목을 사시든 그렇게 안 하시든 저에게 어떤 뭐 수익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리플 방송을 하니까 그렇지 리플 한다고 해서 뭐 리플 글로벌 기업 리플에서 뭐 제가 이 방송 좀 한다고 저한테 얼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암호화폐에서 지금 리플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다 통틀어 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에도 많이 드렸었죠. 자, 암호화폐인데도 리플이라는 종목은 실질적인 실용성이 있고 또 이 초창기 산업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리플 XRP를 조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바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다 괜찮다고 바라보면 말이죠. 리플의 가격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상으로 훨씬 더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리플 XRP는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에 싼 가격에 투자해서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두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리플 XRP만큼 확실한 실용성, 유틸리티, 그러니까 활용성과 또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암호화폐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비트코인만 해도 말이죠. 리플처럼 어떤 실용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뭐 거기다 힘을 몰아줘가지고 오늘날 그 가격까지 간 거예요. 리플보다 훨씬 시가총액면에서 높죠, 비트코인이. 근데 실용성은 리플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예요. 실용성은 뭐 비교가 안 돼요, 리플하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속도도 리플에 비해서 훨씬 느려 터졌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또 전송하려면 거래 비용도 리플보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실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힘을 모아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줘서 지금 그 가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투자를 하면서 실용성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암호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식처럼 미래 비전을 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코인, 그것이 바로 리플 XRP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그동안 많이 드렸어요. 자, 구체적으로도 많이 드렸어요. 뭐 지난 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멋진 수익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시장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뭐 전쟁은 뭐 거의 교착 상태가 됐고 미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군사작전 종료 뭐 이걸 뭐 공식화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전쟁이 다 종료된 것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지금 눈치 보기와 기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과 이런 거래 전쟁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도 어제 주요 지수가 뭐 1%포인트 내외로 뭐 올랐고, 또 국내 시장도 역시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뭐 반도체 업종을 또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 상당히 상승을 했고, 또 다른 종목들도 그에 연달아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요. 자, 그런데 자, 그 원기가 지금 주시장으로는 갔는데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지금 오지 않았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많이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는 움직임만 보이고 그렇게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그 매기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자, 이런 때 투자를 해야죠. 많이 올랐으면 거기에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시장은 잘 올랐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못 오르고 엄청나게 바닥으로 간 상태에서 횡보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때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큰 수익을 낼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엄청나게 내리면 그 내린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또 오르면 또 엄청나게 오른 가격에서 또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서는 평생 가도 투자로 수익을 못 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은 이제 분위기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막바지 국면이에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여러분. 자,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에도 멋진 훈풍이 몰아닥칠 그런 낌새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투자하셔서 조만간 다가올 2차 상승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